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 크리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대개 영화의 악역으로 나온다든지 주인공들이 무찔러야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괴물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취향의 감독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야. 사랑이야, 찐사랑.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괴물 성덕 기에르모 델 토로. 괴물을 만들기 위해 직접 회사를 세우고 자기 작업 공간도 무슨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좋은 의미로 괴물에 미쳐버린 감독. 오늘 컬트의 세계에서는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영화들을 만들었는지, 그의 상상력과 덕력, 애정과 집착 모두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컬트의 세계, 인간보다 괴물을 사랑한 남자 기에르모 델 토로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이 참 영화 같다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오늘의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에 딱 맞는, 어쩌면 그를 위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을 사랑하고 괴물과 함께 자라나 결국엔 괴물을 세상 밖으로 꺼내고 있는 남자. 델 토로는 1964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좀 이상한 애였다고 해요. 다른 애들이 공을 차고 놀 때 괴물 그림을 그리고, 또 폐품을 모아 미니어처 세트를 만들고, 심지어 유령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죠. 시간이 흘러 그는 말합니다. 어릴 적 나는 혼자였던 시간이 많았고 세상은 늘 내게 불친절했다. 그래서 난 괴물들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괴물은 무서운 존재인데 왜 친구가 돼? 근데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주 약간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그는 종교적인 상상력과 공포에 깊이 물들어 자라났다고 해요. 어릴 적 성체 성사 시간, 신부님이 이건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라고 하니까 델 토로는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라면 그걸 마셔도 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의 피가 자기 안에서 흐르는 악몽을 꾸며 뒤척였다고 하죠. 이렇듯 어린 델 토로는 자신의 뛰어난 상상력 때문에 여러 악몽들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괴물, 유령, 미지의 존재들, 그에게 공포는 언제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뿌리를 둔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또 반대로 그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준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괴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은 나의 오랜 친구니까. 그의 생각이 아주 약간은 이해가 되시죠? 그에게 괴물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12살이 될 무렵 델 토로는 결심하게 돼요. 이제는 생각하는 걸 넘어서 괴물을 만들어야겠다. 8mm 카메라로 단편 영화를 만들고 특수분장과 스톱모션을 공부하고 10대 중반에는 괴수 영화와 피규어를 만들기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의 나이 21살, 스스로의 성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멕시코의 네크로피아라는 특수효과 회사까지 세워버리게 돼요. 이야, 덕심이 터지면 이렇게 터져야 되는 겁니다. 괴물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세워버리는 남자. 그리고 그는 말하죠. 나는 괴물을 사랑하니까 괴물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건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괴물 덕후 중에 덕후. 이 성덕이야. 그렇게 회사의 기술력과 인력 기반으로 완성된 첫 장편 영화가 바로 1993년작 크로노스. 적은 예산에 대부분 손으로 땜빵한 특수효과, 좋게 보면 장인정신 내지는 덕질의 결정체지만 아직은 모자란 업계 뜨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인생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크로노스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없어. 알고 보니까 멕시코 마피아에게 납치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몰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당황한 델 토로는 주변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감독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이것도 참 신기한 인연이죠. 그는 단숨에 거액을 내주며 델 토로를 도왔고 결국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맥이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제 인맥이 돼주세요. 죄송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델 토로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화끈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인한 이 나라에서 영화를 만들 수 없다. 멕시코의 삶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겠다. 그는 곧바로 미국으로 이주했고 여기서부터가 그의 인생 2막 괴물과 판타지에 대해 아주 제대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 괴물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여러 트라우마를 밑바탕으로 그에게 괴물이란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해받지 못한 타자, 그리고 자신의 분신이 됩니다. 그래서 델토로 영화의 괴물들은 피를 흘리기보단 눈물을 흘리고요. 괴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상을 견뎌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죠. 괴물은 절대 나쁜 의도로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망치는 건 늘 인간뿐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은 무섭다기보단 슬프고 고통을 주기보단 고통을 받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델토로의 영화를 보면 괴물의 눈으로 본 인간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된 괴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파네미로에서 나온 동화 속 괴물, 쉐이프 오브 워터에 나온 실험체 괴물, 심지어 헬보이처럼 정체성을 고민하는 초인적인 존재까지. 이 모든 영화들과 캐릭터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모두가 괴물을 무서워하던 세상 속에서 오직 괴물을 이해해보겠다고 손 내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괴물을 만들었고 결국엔 그 괴물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6편의 영화는 바로 그가 써내려간 위로의 기록들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만든 6편의 영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은 기에르모 델 토로의 첫 헐리우드 진출작, 그리고 괴물에 대한 그의 애정과 분노가 뒤섞인 문제작이기도 합니다. 1997년작 미믹. 물론 이전에 크로노스라는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자국에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이야말로 헐리우드 제작사와의 첫 충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픈 철학은 확고한데 스튜디오는 그냥 막무가내로 괴물을 많이 보여달래. 실제로 델토로가 말하길 만들고 싶었던 영화와 만들어야 했던 영화 사이에서 찢겨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괴물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들었겠죠. 도심에서 퍼지는 정체불명의 전염병. 과학자들은 이 균을 바퀴벌레가 옮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없애기 위해 유전자 조작 곤충 유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흰개미와 사마귀를 막 섞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유다라는 곤충이 진화를 해서 인간 흉내를 내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 폐쇄된 지하철역, 낡은 터널, 어둠 속에서 인간을 덮치는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인간 같은 괴물.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돌연변이 크리처 영화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연의 보복이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미믹의 컬트 포인트, 도시전설, 돌연변이 괴물, 그리고 유전자 조작의 폐해.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다크 히어로물 자체로서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미믹이 본인과 제작사 간의 간극이 큰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본인이 잘하는 걸 그대로 영화에 쏟아부어서 만든 덕질 최적화 성공 영화, 2002년작 블레이드 2. 1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진짜는 2편입니다. 델토로가 연출을 맡으니 영화가 살아나 매력이 막 미쳤어. 1편에 이어 뱀파이어를 썰고 다니는 블레이드. 어느 날부터 변종 뱀파이어 집단 리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리퍼는 자기도 뱀파이어인데 다른 뱀파이어들까지 다 잡아먹고요. 입은 턱까지 모두 쪼개지면서 촉수혀까지 추베르. 이 변종들을 해치우기 위해 뱀파이어들과 블레이드가 손을 잡고 그들을 무찌른다는 이야기. 하지만 델토로의 영화가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겠죠.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변종들, 그러니까 리퍼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리더 노막의 경우 탄생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연민까지 드는 수준인데요.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이해받지 못한 괴물. 저 역시도 후반부에 가선 노막을 응원하기까지 하면서 기존 히어로물, 액션물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히어로물 많이 지겨우시잖아요. 이 작품은 저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런 김에 델토로가 히어로물 한 번 더 맡아주면 그건 그거대로 좋을 것 같은데. 블레이드 2의 컬트 포인트,
뱀파이어, 다크 히어로 영화, 그리고 매력적인 빌런. 세 번째 소개할 영화는 델토로가 1, 2편을 모두 연출하기도 했고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믹스 원작, 이제는 아예 괴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2004년, 2008년 작품 헬보이 1, 2. 보통 두 편의 영화를 이어서 연출하면 둘 중에 별로인 게 꼭 있지 않습니까? 1편이 별로다, 2편이 별로다? 근데 헬보이 시리즈는 두 편 모두 각자만의 매력이 굉장합니다. 1편이 헬보이라는 캐릭터의 등장과 정체성, 그리고 인간 세계와의 이질감을 그렸다면 2편에선 세계관을 확장, 보다 감독 취향이 명확해지는 판타지 플러스 괴물 플러스 감정선 폭발이 이어집니다. 주인공 헬보이는 지옥에서 인간 세계로 소환된 악마예요. 붉은 피부, 매일 깎아 뭉툭해진 뿔, 오른손은 거대한 돌주먹. 생긴 것만 보면 빌런 그 자체지만 인간의 손에 길러져 악을 응징하고 다니는 악마. 이거 말이 되게 우프네. 영화를 보면 인간들의 편견에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헬보이 역시 상처도 많이 받고 고뇌도 많이 하지만 결국 도달하는 그의 신념. 인간들이 날 괴물로 보든 말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운다. 와, 딱 요거죠. 델토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시리즈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헬보이는 세상을 파멸로도 또 구원으로도 이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되묻는 질문. 나는 세상을 지킬 자격이 있는가? 또 인간들은 괴물들을 벌할 자격이 있는가? 괴물이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인 딜레마. 그래서 우리는 헬보이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단순히 히어로물에서 끝나지 않고 괴물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좋은 작품. 맞다. 2편의 빌런은 블레이드의 노망만큼이나 짠 내가. 헬보이의 컬트 포인트, 안티히어로, 정체성에 대한 고뇌, 시각적인 판타지 요소. 네 번째 소개할 영화는 사람에 따라 델토로 필모 중 가장 명작으로 꼽는 사람이 많은 작품입니다. 델토로표 잔혹동화 2006년작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일단 이 영화는 앞서 소개했던 영화들과 그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헬보이와 블레이드가 시각적 쾌감이 중심적인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그 반대, 감정의 고통, 상실, 현실의 잔혹함을 환상이라는 덮개로 가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괴물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 내지는 존재들로 표현되죠. 1944년 스페인, 정부군 소속 새아버지를 둔 오피리아는 엄마와 함께 새아버지가 있는 숲속 기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임신 중인 엄마는 병들어가고 새아버지는 냉혈한 그 자체. 그곳에서 오피리아의 현실은 무섭고 잔인한 도망조차 칠 수 없는 지옥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앞에 괴물의 형상을 한 판이 나타나게 되고 몇 가지 시험 과제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공주님은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지하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의 시험. 두꺼비와의 조우, 눈알 괴물과의 사투.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장면 서스펜스 장난 아닌 거? 그리고 마지막 끔찍한 테스트까지. 영화는 여러 욕망이라는 은유를 괴물의 형상으로 나열합니다. 전반적으로 러닝타임 내내 잔혹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괴물? 아니죠. 이 작품 역시 인간입니다. 괴물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굳이 따지자면 괴물이 구원자고요. 인간은 괴물 그 자체입니다. 그게 델토로가 이 영화를 역사와 연결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세상이다. 파네미로의 컬트 포인트, 잔혹동화, 인간의 본성,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눈깔 괴물. 5번째 영화는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가장 다른 톤을 가지고 있지만 델토로의 가장 순수한 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2013년작 퍼시픽 림. 영화 개봉 당시 델토로가 직접 말했다죠. 이건 내 안에 12살짜리 소년을 위한 영화다. 그냥 로봇 영화, 괴수 영화 아닙니다. 괴수 오타쿠에 의한, 괴수 오타쿠를 위한 괴수 오타쿠의 영화예요.
가까운 미래, 태평양 바닥에서 갑자기 등장한 거대한 괴수들 카이주가 도시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존재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예거. 두 사람이 뇌를 동기화해서 조종을 하는 초대형 로봇입니다. 제가 이걸 개봉 당시 4DX로 관람했는데 일본 괴수물과 메카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납니다. 로봇이 괴수랑 도심 한복판에서 영혼의 맞다이를 뜬다? 그것도 헐리우드 자본으로? 이거 진짜 델토로가 큰일을 한 겁니다. 매니아들 그날 다 팬티 찢었어. 근데 이 영화 당연하게도 그냥 괴수 때려잡는 맛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델토로다운 괴물에 대한 존중과 시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카이주들은 그저 악당이 아니라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등장한 미지의 존재들이에요. 그렇기에 더 무섭고 더 신비롭고 더 존재론적인 느낌이 강해집니다. 게다가 인간들이 이 괴수들을 상업화하고 연구하고 부품까지 거래하는데요. 괴물조차 인간의 욕망에 소비되는 더러운 세상. 혹시 파네미로처럼 너무 무겁고 철학적인 델토로는 싫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 하나하나가 시원한데 묵직하고 괴수 하나하나가 무섭고도 멋지고 그냥 로봇과 괴물 자체가 철학이고 판타지야. 요 영화만큼은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도달해도 아무렇지 않은 영화. 퍼시픽림의 컬트 포인트, 괴수 vs 로봇, 성공한 오타쿠, 그리고 팬티 벗고 괴수 질러. 마지막 소개할 영화는 델토로 괴물 연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작품, 그리고 괴물에 대한 사랑이 가장 잘 느껴지는 영화. 2017년작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이 영화가 인간과 괴물의 사랑을 소재로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반신반의했죠. 에이, 은유적인 거겠지, 정신적인 거겠지. 아니요. 이 영화 인간과 괴물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영화입니다. 1960년대 미국, 냉정과 감시가 일상인 시대. 말을 하지 못하는 여성 엘라이자는 어느 정부 실험실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존에서 잡은 괴 생명체가 연구소에 도착하게 되고 여러 생체 실험도 시작되게 됩니다. 인간들은 그 존재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걸 보는 엘라이자의 시선은 또 달랐어요. 그리고 그 생명체에게 다가간 그녀는 두려움과 혐오 대신 온기와 관심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존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비밀스러운 관계로 거듭나게 되죠. 줄거리나 예고편을 보면 누군가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 다른 개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 직접 보게 된다면 그 거부감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히 인간과 괴물의 사랑 때문이 아닌 세상이 배제한 존재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성, 흑인 동료, 나이든 동성애자 이웃, 그리고 괴물. 영화는 다양한 종류의 세상 밖에 놓인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 모두 각자만의 위로와 구원을 맞이하죠. 델토로는 이 영화를 통해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 또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쉐이프 오브 워터의 컬트 포인트, 이종 간의 사랑, 아카데미 수상작품,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 괴물이란 존재는 모두에게 늘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릴 땐 무섭고 어른이 되어서도 썩 내키진 않고. 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는 말하죠. 괴물은 결코 우릴 해치려 하지 않는다. 우릴 해치는 건 늘 인간 쪽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역시 괴물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변화된 부분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요. 흥미롭기도 하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더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감독의 차기작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와우, 딱입니다. 넷플릭스 작품으로 프랑켄슈타인을 올해 공개한다고 해요.
극장에서 못 보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아마도 델토로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모든 괴물의 이야기들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이왕 하는 거 이거 빨리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네. 오늘도 역시 앞서 소개하지 못한 델토로의 좋은 작품들, 전체적인 주제를 괴물 영화로 잡다 보니까 괴물이 안 나와서 못 넣은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제목선에서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토로의 첫 장편이자 괴물 덕질의 시발점이 된 영화 크로노스. 전쟁의 상처와 유령의 비유가 맞닿아 있는 초기 걸작 악마의 등뼈. 고딕 로맨스의 정수를 보여준 크림슨 피크. 미국의 어두운 자본주의와 욕망을 묘사한 나이트메어 엘리. 그만의 시선으로 다시 재창조된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자, 지금까지 괴물을 무섭게만 그리지 않았던 한 사람, 오히려 괴물 속에서 외로운 인간을 발견해낸 사람,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컬트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델토로 형 취향이랑은 안 맞게 되게 푸근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 고민 상담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 되게 인상 좋은 아저씨야.